인간관계를 끊으라는 신호. 나무가 너무 많은 무게를 지탱하면 결국 부러지듯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에는 한계가 있다. 강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 때로는 관계 속의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가을이 되어 나무잎이 저절로 떨어지듯 일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그 시기가 지나간다. 사람과 만나면서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종료가 될 때쯤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안 좋게 헤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끝나가는데도 눈치 못 채고 그러면 상처만 더 받습니다. 어떤 신호가 오면 관계가 끝나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저도 여기에 해당되던 때가 있어서 조금 마음이 찔리긴 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게 되면 나보다 나의 다른 것들이 필요해서 연락하는 것이므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마을에 봄이면 항상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오래된 벚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벚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사실은 매우 외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벚꽃이 만발한 봄이 되어야만 그의 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봄이 지나고 꽃잎이 모두 떨어지면 사람들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 벚나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작은 새끼 고양이가 벚나무 아래로 길을 잃고 들어왔습니다. 고양이는 꽃잎이 모두 떨어진 벚나무를 보고도 그 아래에서 편안함을 느꼈고 벚나무도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과 시간을 보내줘서 기뻤습니다. 고양이는 봄이 아닌 계절에도 벚나무를 찾아와 그늘에서 잠을 자거나 벚나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고양이가 벚나무와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벚나무가 꽃이 피지 않는 시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늘이 얼마나 시원한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벚나무의 우정을 보며 사람들은 그들이 잊고 있었던 벚나무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벚나무와 고양이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지며 사람들은 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벚나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벚나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강물이 건기에만 마르듯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관계는 진정한 유대감이 흐르지 않는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을 때만 그 가치를 알게 되듯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가치를 인정받는 관계는 그 본질을 잃는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만 나무가 흔들리듯 고난의 시기에만 드러나는 관계의 뿌리는 깊지 않다. 두 번째로 지갑을 안 들고 다닌다. 가족이라면 모르겠지만 얻어먹기만 하려고 지갑을 안 들고 다니면 돈을 떠나서 나의 돈만 보고 만나려는 거니까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지갑을 절대로 들고 다니지 않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물건을 팔 때나 필요한 것을 살 때도 항상 지갑을 안 가져왔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상인의 말을 믿고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인이 돈을 갚는 일이 드물어지자 사람들은 점점 상인과 거래하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상인도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지갑을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습관을 변명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인은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지갑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모아둔 돈이 가득했습니다. 상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지 깨닫고 깊은 반성에 잠겼습니다. 그는 잔치가 열리기 전날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자신이 빌린 돈을 갚고 사과했습니다.
잔치 당일 상인은 자신의 지갑을 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축제를 즐겼습니다. 사람들은 상인의 변화에 놀라며 다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상인은 더 이상 지갑을 안 들고 다니지 않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 관계에서 노력 없이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다. 나무는 뿌리 없이 서 있을 수 없듯 관계도 상호 존중과 기여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바람에만 의지해 날아가는 잎사귀처럼 한쪽만 계속해서 의존하는 관계는 결국 바람이 멈출 때 땅에 떨어진다. 세 번째로 종교나 신념을 강요한다. 제일 피곤한 관계입니다. 강요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애초에 사귀지 마세요. 한 마을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정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원사는 방문객들에게 오직 특정 꽃만 감상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두 번째 정원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지만 정원사는 방문객들에게 그늘에서만 시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정원은 다양한 식물과 꽃, 나무들로 가득 찼고 정원사는 방문객들이 원하는 대로 정원을 탐험하게 했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속도로 모든 것을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원을 점점 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제한과 강요가 그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 번째 정원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는 장소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식물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념이나 습관, 방식을 강요할 때 그 관계는 제한되고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각자의 독특함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간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인간 관계를 끊으라는 신호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관계가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하늘과 같아야 하며 사람들의 다양한 신념은 그 아래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구름이 하늘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강을 건너는 배처럼 신념은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 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강요하는 것은 배를 등에 지고 계속 걷는 것과 같다. 나무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르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사람들도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가장 잘 성장한다. 네 번째로 자기 자랑을 심하게 한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랑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마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정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신이 사용하는 비료와 가꾸는 방법이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처음에는 그의 자랑을 관심 있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끊임없는 자기 자랑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정원 경연 대회가 열렸고 모든 이웃들이 그들의 정원을 최고의 상태로 꾸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던 사람도 당연히 자신의 정원이 우승할 것이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그는 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정원이 분명 아름다웠지만 다른 정원들이 각각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과에 충격을 받은 그는 이웃 중 한 명에게 어떻게 자신의 정원이 상을 받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웃은 그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정원은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내가 계속 자랑만 하면서 우리 모두의 노력과 정원을 무시했어. 아름다움은 겸손함에서 더욱 빛나며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특별해.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말하는 것이지 자신의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그 후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이웃들과 더 겸손하게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웃들의 정원을 방문하여 각자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정원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꽃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아도 그 향기는 스스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다. 진정한 가치는 자랑 없이도 인정받는다. 큰 나무가 바람에 가장 많이 흔들리듯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다. 겸손은 강함의 진정한 표현이다. 물은 그 깊이를 자랑하지 않아도 그것을 마시는 이에게는 그 가치가 알려진다. 지혜는 말 없이도 그 깊이를 드러낸다. 5번째로 같은 고민을 반복해서 말한다. 전에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같은 이야기를 하면 나의 말을 귀담아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한 마을에 반복 민철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민철은 항상 같은 고민을 반복해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고민은 바로 왜 내 농작물은 항상 이웃보다 적게 자라는 걸까? 였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물을 좀 더 주어라. 다른 비료를 써보아라. 작물을 바꿔 심어보아라. 등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민철은 항상 같은 말만 반복하며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현명한 영주가 방문했습니다. 영주는 민철의 문제를 듣고 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철이여, 내일 아침 너와 함께 새로운 실험을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영주는 민철을 이끌고 마을 바깥의 큰 강가로 갔습니다. 영주는 강물에 돌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민철이여, 보아라. 강물은 돌을 만나도 그 흐름을 멈추지 않고 방향을 바꿔 계속해서 흐른다. 너의 고민도 이와 같아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흐름을 바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민철은 영주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자마자 다른 작물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고 물주기 방법도 바꾸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해 그의 농작물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민철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같은 고민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죠. 이후로 반복 민철은 현명한 민철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무리 같은 곳을 계속해서 쳐도 새로운 길을 내지 못하듯 고민을 반복해서만 말하고 듣지 않는 것은 발전이 없음을 의미한다. 나무가 계절마다 같은 잎을 피우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 잎을 떨어뜨리듯 고민도 해결을 위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바람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불면 새로운 지평을 열지 못하듯 같은 고민을 반복하는 것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모든 이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주는 현명한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서로 다른 이유로 인간관계를 끊어야 할 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모아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스승은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각 팀에 똑같은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 씨앗을 가지고 각자의 정원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정원을 방문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정원에 해가 되는 조언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다른 사람의 정원에 해를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원이 더 잘 자라기를 바라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씨앗을 망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감히 끊었습니다. 결국 실험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서로를 도우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의 정원은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반면 나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의 정원은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여러분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인생에서 우리를 돕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관계를 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잘 가꾸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승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그날 이후로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돕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관계에서의 건강한 경계선의 중요성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대화 여정이 여기서 마무리되는군요.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에 대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정신적, 감정적 성장을 위해 주변 환경을 잘 가꾸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꽃피는 정원처럼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신호. 나무가 너무 많은 무게를 지탱하면 결국 부러지듯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에는 한계가 있다. 강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 때로는 관계 속의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가을이 되어 나무잎이 저절로 떨어지듯 일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그 시기가 지나간다. 사람과 만나면서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종료가 될 때쯤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안 좋게 헤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끝나가는데도 눈치 못 채고 그러면 상처만 더 받습니다. 어떤 신호가 오면 관계가 끝나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저도 여기에 해당되던 때가 있어서 조금 마음이 찔리긴 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게 되면 나보다 나의 다른 것들이 필요해서 연락하는 것이므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마을에 봄이면 항상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오래된 벚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벚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사실은 매우 외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벚꽃이 만발한 봄이 되어야만 그의 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봄이 지나고 꽃잎이 모두 떨어지면 사람들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 벚나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작은 새끼 고양이가 벚나무 아래로 길을 잃고 들어왔습니다. 고양이는 꽃잎이 모두 떨어진 벚나무를 보고도 그 아래에서 편안함을 느꼈고 벚나무도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과 시간을 보내줘서 기뻤습니다. 고양이는
봄이 아닌 계절에도 벚나무를 찾아와 그늘에서 잠을 자거나 벚나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고양이가 벚나무와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벚나무가 꽃이 피지 않는 시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늘이 얼마나 시원한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벚나무의 우정을 보며 사람들은 그들이 잊고 있었던 벚나무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벚나무와 고양이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지며 사람들은 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벚나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벚나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강물이 건기에만 마르듯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관계는 진정한 유대감이 흐르지 않는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을 때만 그 가치를 알게 되듯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가치를 인정받는 관계는 그 본질을 잃는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만 나무가 흔들리듯 고난의 시기에만 드러나는 관계의 뿌리는 깊지 않다. 두 번째로, 지갑을 안 들고 다닌다. 가족이라면 모르겠지만 얻어먹기만 하려고 지갑을 안 들고 다니면 돈을 떠나서 나의 돈만 보고 만나려는 거니까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지갑을 절대로 들고 다니지 않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물건을 팔 때나 필요한 것을 살 때도 항상 지갑을 안 가져왔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상인의 말을 믿고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인이 돈을 갚는 일이 드물어지자 사람들은 점점 상인과 거래하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상인도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지갑을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습관을 변명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인은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지갑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모아둔 돈이 가득했습니다. 상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지 깨닫고 깊은 반성에 잠겼습니다. 그는 잔치가 열리기 전날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자신이 빌린 돈을 갚고 사과했습니다. 잔치 당일 상인은 자신의 지갑을 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축제를 즐겼습니다. 사람들은 상인의 변화에 놀라며 다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상인은 더 이상 지갑을 안 들고 다니지 않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 관계에서 노력 없이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다. 나무는 뿌리 없이 서 있을 수 없듯 관계도 상호 존중과 기여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바람에만 의지해 날아가는 잎사귀처럼 한쪽만 계속해서 의존하는 관계는 결국 바람이 멈출 때 땅에 떨어진다. 세 번째로, 종교나 신념을 강요한다. 제일 피곤한 관계입니다. 강요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애초에 사귀지 마세요. 한 마을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정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원사는 방문객들에게 오직 특정 꽃만 감상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두 번째 정원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지만 정원사는 방문객들에게 그늘에서만 시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정원은 다양한 식물과 꽃, 나무들로 가득 찼고 정원사는 방문객들이 원하는 대로 정원을 탐험하게 했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속도로 모든 것을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원을 점점 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제한과 강요가 그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 번째 정원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는 장소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식물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념이나 습관, 방식을 강요할 때 그 관계는 제한되고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각자의 독특함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간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인간 관계를 끊으라는 신호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관계가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하늘과 같아야 하며 사람들의 다양한 신념은 그 아래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구름이 하늘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강을 건너는 배처럼 신념은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 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강요하는 것은 배를 등에 지고 계속 걷는 것과 같다. 나무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르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사람들도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가장 잘 성장한다. 네 번째로 자기 자랑을 심하게 한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랑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마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정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신이 사용하는 비료와 가꾸는 방법이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처음에는 그의 자랑을 관심 있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끊임없는 자기 자랑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정원 경연 대회가 열렸고 모든 이웃들이 그들의 정원을 최고의 상태로 꾸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던 사람도 당연히 자신의 정원이 우승할 것이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그는 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정원이 분명 아름다웠지만 다른 정원들이 각각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과에 충격을 받은 그는 이웃 중 한 명에게 어떻게 자신의 정원이 상을 받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웃은 그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정원은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내가 계속 자랑만 하면서 우리 모두의 노력과 정원을 무시했어. 아름다움은 겸손함에서 더욱 빛나며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특별해.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말하는 것이지 자신의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그 후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이웃들과 더 겸손하게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웃들의 정원을 방문하여 각자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정원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꽃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아도 그 향기는 스스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다. 진정한 가치는 자랑 없이도 인정받는다. 큰 나무가 바람에 가장 많이 흔들리듯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다. 겸손은 강함의 진정한 표현이다. 물은 그 깊이를 자랑하지 않아도 그것을 마시는 이에게는 그 가치가 알려진다. 지혜는 말 없이도 그 깊이를 드러낸다. 다섯 번째로 같은 고민을 반복해서 말한다. 전에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같은 이야기를 하면 나의 말을 귀담아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한 마을에 반복 민철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민철은 항상 같은 고민을 반복해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고민은 바로 왜 내 농작물은 항상 이웃보다 적게 자라는 걸까? 였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물을 좀 더 주어라. 다른 비료를 써보아라. 작물을 바꿔 심어보아라. 등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민철은 항상 같은 말만 반복하며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현명한 영주가 방문했습니다. 영주는 민철의 문제를 듣고 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철이여, 내일 아침 너와 함께 새로운 실험을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영주는 민철을 이끌고 마을 바깥의 큰 강가로 갔습니다. 영주는 강물에 돌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민철이여, 보아라. 강물은 돌을 만나도 그 흐름을 멈추지 않고 방향을 바꿔 계속해서 흐른다. 너의 고민도 이와 같아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흐름을 바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민철은 영주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자마자 다른 작물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고 물주기 방법도 바꾸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해 그의 농작물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민철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같은 고민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죠. 이후로 반복 민철은 현명한 민철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무리 같은 곳을 계속해서 쳐도 새로운 길을 내지 못하듯 고민을 반복해서만 말하고 듣지 않는 것은 발전이 없음을 의미한다. 나무가 계절마다 같은 잎을 피우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 잎을 떨어뜨리듯 고민도 해결을 위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바람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불면 새로운 지평을 열지 못하듯 같은 고민을 반복하는 것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모든 이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주는 현명한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서로 다른 이유로 인간관계를 끊어야 할 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모아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스승은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각 팀에 똑같은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 씨앗을 가지고 각자의 정원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정원을 방문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정원에 해가 되는 조언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다른 사람의 정원에 해를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원이 더 잘 자라기를 바라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씨앗을 망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감히 끊었습니다. 결국 실험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서로를 도우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의 정원은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반면 나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의 정원은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여러분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인생에서 우리를 돕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관계를 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잘 가꾸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승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그날 이후로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돕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관계에서의 건강한 경계선의 중요성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대화 여정이 여기서 마무리되는군요.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에 대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정신적, 감정적 성장을 위해 주변 환경을 잘 가꾸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꽃피는 정원처럼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신호. 나무가 너무 많은 무게를 지탱하면 결국 부러지듯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에는 한계가 있다. 강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 때로는 관계 속의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가을이 되어 나무잎이 저절로 떨어지듯 일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그 시기가 지나간다. 사람과 만나면서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종료가 될 때쯤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안 좋게 헤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끝나가는데도 눈치 못 채고 그러면 상처만 더 받습니다. 어떤 신호가 오면 관계가 끝나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저도 여기에 해당되던 때가 있어서 조금 마음이 찔리긴 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게 되면 나보다 나의 다른 것들이 필요해서 연락하는 것이므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마을에 봄이면 항상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오래된 벚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벚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사실은 매우 외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벚꽃이 만발한 봄이 되어야만 그의 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봄이 지나고 꽃이 피 모두 떨어지면 사람들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 벚나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작은 새끼 고양이가 벚나무 아래로 길을 잃고 들어왔습니다. 고양이는 꽃이 피 모두 떨어진 벚나무를 보고도 그 아래에서 편안함을 느꼈고 벚나무도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과 시간을 보내줘서 기뻤습니다. 고양이는 봄이 아닌 계절에도 벚나무를 찾아와 그늘에서 잠을 자거나 벚나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고양이가 벚나무와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벚나무가 꽃이 피지 않는 시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늘이 얼마나 시원한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벚나무의 우정을 보며 사람들은 그들이 잊고 있었던 벚나무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벚나무와 고양이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지며 사람들은 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벚나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벚나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강물이 건기에만 마르듯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관계는 진정한 유대감이 흐르지 않는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을 때만 그 가치를 알게 되듯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가치를 인정받는 관계는 그 본질을 잃는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만 나무가 흔들리듯 고난의 시기에만 드러나는 관계의 뿌리는 깊지 않다. 두 번째로 지갑을 안 들고 다닌다. 가족이라면 모르겠지만 얻어먹기만 하려고 지갑을 안 들고 다니면 돈을 떠나서 나의 돈만 보고 만나려는 거니까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지갑을 절대로 들고 다니지 않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물건을 팔 때나 필요한 것을 살 때도 항상 지갑을 안 가져왔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상인의 말을 믿고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인이 돈을 갚는 일이 드물어지자 사람들은 점점 상인과 거래하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상인도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지갑을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습관을 변명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인은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지갑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모아둔 돈이 가득했습니다. 상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지 깨닫고 깊은 반성에 잠겼습니다. 그는 잔치가 열리기 전날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자신이 빌린 돈을 갚고 사과했습니다. 잔치 당일, 상인은 자신의 지갑을 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축제를 즐겼습니다. 사람들은 상인의 변화에 놀라며 다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상인은 더 이상 지갑을 안 들고 다니지 않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 관계에서 노력 없이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다. 나무는 뿌리 없이 서 있을 수 없듯 관계도 상호 존중과 기여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바람에만 의지해 날아가는 잎사귀처럼 한쪽만 계속해서 의존하는 관계는 결국 바람이 멈출 때 땅에 떨어진다. 세 번째로 종교나 신념을 강요한다. 제일 피곤한 관계입니다. 강요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애초에 사귀지 마세요. 한 마을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정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원사는 방문객들에게 오직 특정 꽃만 감상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두 번째 정원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지만 정원사는 방문객들에게 그늘에서만 시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정원은 다양한 식물과 꽃, 나무들로 가득 찼고 정원사는 방문객들이 원하는 대로 정원을 탐험하게 했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속도로 모든 것을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원을 점점 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제한과 강요가 그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 번째 정원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는 장소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식물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념이나 습관, 방식을 강요할 때 그 관계는 제한되고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각자의 독특함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간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인간 관계를 끊으라는 신호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관계가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하늘과 같아야 하며 사람들의 다양한 신념은 그 아래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구름이 하늘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강을 건너는 배처럼 신념은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 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강요하는 것은 배를 등에 지고 계속 걷는 것과 같다. 나무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르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사람들도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가장 잘 성장한다. 네 번째로 자기 자랑을 심하게 한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랑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마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정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신이 사용하는 비료와 가꾸는 방법이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처음에는 그의 자랑을 관심 있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끊임없는 자기 자랑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정원 경연 대회가 열렸고 모든 이웃들이 그들의 정원을 최고의 상태로 꾸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던 사람도 당연히 자신의 정원이 우승할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그는 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정원이 분명 아름다웠지만 다른 정원들이 각각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과에 충격을 받은 그는 이웃 중 한 명에게 어떻게 자신의 정원이 상을 받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웃은 그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정원은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내가 계속 자랑만 하면서 우리 모두의 노력과 정원을 무시했어. 아름다움은 겸손함에서 더욱 빛나며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특별해.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말하는 것이지 자신의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그 후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이웃들과 더 겸손하게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웃들의 정원을 방문하여 각자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정원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꽃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아도 그 향기는 스스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다. 진정한 가치는 자랑 없이도 인정받는다. 큰 나무가 바람에 가장 많이 흔들리듯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다. 겸손은 강함의 진정한 표현이다. 물은 그 깊이를 자랑하지 않아도 그것을 마시는 이에게는 그 가치가 알려진다. 지혜는 말 없이도 그 깊이를 드러낸다. 5번째로 같은 고민을 반복해서 말한다. 전에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같은 이야기를 하면 나의 말을 귀담아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한 마을에 반복 민철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민철은 항상 같은 고민을 반복해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고민은 바로 왜 내 농작물은 항상 이웃보다 적게 자라는 걸까? 였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물을 좀 더 주어라. 다른 비료를 써보아라. 작물을 바꿔 심어보아라. 등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민철은 항상 같은 말만 반복하며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현명한 영주가 방문했습니다. 영주는 민철의 문제를 듣고 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철이여, 내일 아침 너와 함께 새로운 실험을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영주는 민철을 이끌고 마을 바깥의 큰 강가로 갔습니다. 영주는 강물에 돌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민철이여, 보아라. 강물은 돌을 만나도 그 흐름을 멈추지 않고 방향을 바꿔 계속해서 흐른다. 너의 고민도 이와 같아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흐름을 바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민철은 영주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자마자 다른 작물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고 물주기 방법도 바꾸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해 그의 농작물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민철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같은 고민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죠. 이후로 반복 민철은 현명한 민철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무리 같은 곳을 계속해서 쳐도 새로운 길을 내지 못하듯 고민을 반복해서만 말하고 듣지 않는 것은 발전이 없음을 의미한다. 나무가 계절마다 같은 잎을 피우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 잎을 떨어뜨리듯 고민도 해결을 위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바람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불면 새로운 지평을 열지 못하듯 같은 고민을 반복하는 것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모든 이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주는 현명한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서로 다른 이유로 인간관계를 끊어야 할 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모아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스승은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각 팀에 똑같은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 씨앗을 가지고 각자의 정원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정원을 방문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정원에 해가 되는 조언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다른 사람의 정원에 해를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원이 더 잘 자라기를 바라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씨앗을 망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감히 끊었습니다. 결국 실험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서로를 도우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의 정원은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반면 나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의 정원은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여러분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인생에서 우리를 돕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관계를 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잘 가꾸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승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그날 이후로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돕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관계에서의 건강한 경계선의 중요성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대화 여정이 여기서 마무리되는군요.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에 대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정신적, 감정적 성장을 위해 주변 환경을 잘 가꾸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꽃피는 정원처럼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